(3년이라는) 코로나19의 긴 터널을 빠져나가는 대한민국. 소상공인들이 제일 힘들었어요. 아, 그럼요. 2년 전 호프집을 개업한 젊은 사장님. 최근 살아나는 경기에 찬물을 끼얹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지난 5월 6일 일어난 무전 취식 사건. 바로 최 씨의 가게에서 일어났습니다. 아, 저 사건 기억납니다. 먹튀 커플 유명했습니다. 예. 사건 당일 CCTV를 보여주는 최 씨. 밤 10시경 중년의 남녀 한 쌍이 가게로 들어옵니다. 크게 취해 보이지 않잖아요. 멀쩡해 보이는데요. 지금 뭐 보면은 그렇게 뭐 특이한 점이 없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처음 봤는데 이제 보면 뭐 그냥 별 생각 없었어요. 왜냐면 처음 오시는 손님들도 많으시니까. 그래서 뭐 이렇게 옷차림새나 뭐 이런 외향적인 이미지가 뭐 절대 그런 분으로 보이진 않았거든요. 그런 뭐 노가리에 대해서 뭐 이것저것 물어봐요. 예, 제가 나와서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노가리 관련해가지고. 뭐 웃으면서 이렇게 예, 그냥 그러고 있었죠. 간단하게 한잔하기 좋은 가게. 야, 보기만 해도 좀 이렇게 맛있어 보이네요. 맥주죠. 예. 합니다. 예. 즐겁게 술자리를 시작하는 두 사람. 과연 어떤 메뉴를 주문했을까요? 그래서 대구 노가리 이제 4,000원짜리 하나, 네. 그리고 병맥주 4,000원짜리 하나, 네. 그리고 질 3,500원짜리 하나 이렇게 일단은 나중에 한 병을 더 시킨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총 15,500원 다 해서. 손님이 많았던 날 가게의 5테이블이 금방 찼습니다. 근데 하필이면 또 그날 또 손님들이 되게 많이 찾아주셨어요. 그래서 자리가 없으니까 계속 돌려보내고 그런 상황이었죠. 그런데 정신없이 홀 서빙을 하던 알바생이 이상한 낌새를 차리기 시작합니다. 아니, 지금 소지품이 없어요, 지금. 옷이 없어요. 상의가 옆에 있었는데. 아. 이제 저희 알바생이 한 4테이블 정도로 돌려보내고 나서 사장님 근데 여기 자리가 지금 한 10분째 자리를 비우시고 안 가시고 그러니까 자리를 비워 놓으신 상태다. 그럼 계산 안 했느냐? 당연히 계산 안 했으니까 치우질 않았겠죠. 이게 설마 닿겠냐 싶어서. 아, 당연하죠. 그 금액을 안 내고 가셨을까라는 생각을 제일 1차적으로 했고요. 그렇겠죠. 그리고 15,500원. 15,500원. 예. 그러니까. 총 주문 금액 15,500원. 최 씨는 설마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도 손님이 들어왔는데 여기 자리 있는 거 아니냐라고 물어봤을 때도 저는 그러니까 있다고 했죠. 계산 안 또 했죠. 또 돌려보냈죠. 아이고. 남녀 커플이 자리를 비우고 20분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는 상황. 최 씨는 CCTV를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부터 지금 보니까 소지품이 좀 없는 것 같아요. 여자분이 마스크를 쓰죠. 네. 그 옷을 챙겨요. 그리고 남자분도 지금 이제 옷을 챙기고 마스크 쓰고 그러고 있어요. 어허. 여기서 뭔가 막 얘기를 계속 하거든요. 네. 그 뭐 손짓을 하고 이 포스기를 여기 계속 쳐다보잖아요. 여자분이 지나가면서. 그래. 그리고 이제 남자 소지품 다 챙겨요. 여기서 이제 주머니에 또 담배도 넣고. 아.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지나가면서 화장실 비번이 뭐였더라 하면서 한 거를 이 알바생이 들은 거죠. 남자분이 나가면서 화장실 비번이 예, 뭐였구나. 흥얼거리면서 나갔대요. 그러면은 뭐 당연히 화장실 저희 무조건 화장실 갔다고 생각을 한 거죠. 당연한 거잖아요. 여기 이제 앉으셨던 거고, 이제 화장실은 여기서 일어나서 이쪽으로 나가시면 됩니다. 화장실 바깥에. 네, 화장실이 외부에 있어서 화장실을 간다며 나갔던 남자. 두 사람은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아이고 참. 단체로 오셔서 손님들이 단체로 뭐 담배를 태우러 가시든 화장실을 가시든 간에 되게 자리를 이렇게 보게 되는 이제 제가 경향이 그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알바생한테도 이분들 계산하셨어? 이렇게 그러니까 만약에 자리에 잠깐 비우신 상태였는데도 되게 속상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러면서 그러니까 뭐냐면 되게 현타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게 내가 왜 이러고 있지?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 게 나는 아닌데 왜 내가 이런 뭐 트라우마처럼 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되지? 막 이런 생각이 자꾸 들으니까 그게 제일 힘든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네. 2년 전 도전 정신 하나로 시작한 장사. 월 매출이 120만 원까지 추락하기도 했지만 이 악물고 빚을 내서라도 버텨왔습니다. 아 속상하겠어요. 흑자는 한 번도 없었죠. 흑자 다 적자였죠.
다. 그럼 창업하고 지금까지 계속 네, 계속 적자여서 그러니까 그 뭐 어머님 아버님한테 진비까지 하면 2억 가까이 돼요. 네, 진짜로 2억 넘죠. 2억이 넘을 거예요. 누가 봐도 괘씸한 먹튀 커플. 최 씨는 결국 무전 취식으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야 이건 신고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좀 어떻게 해서 들게 되셨어요? 그냥 이 사람 벌은 아니더라도 뭔가 자기가 잘못했다는 거 인식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던 것 같아요. 아, 그런 생각 들죠. 들죠. 이제 경찰에 신고를 해서 경찰에 왔다 가고 형사님이 전화가 왔었어요. 병 좀 빼놔달라고. 새벽 1시 감식반이 출동했습니다. 과학수사대는 먹튀 커플의 맥주병에서 지문을 채취했습니다. 최 씨는 작은 사건으로 민폐를 끼치나 조심스러웠습니다. 아니 무슨 이거 그냥 안 하셔도 된다. 제가 그냥 피해 보고 말 테니까 뭐 얼마 되지도 않는 돈 때문에 이렇게 안 하셔도 된다고 했던데 이제 국가수 그 담당하시는 분이랑 형사님이랑 아유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고 아니 소상공인들 뻔히 힘든데 뭐 그지도 아니고 이제 뭐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신 거죠. 되게 적극적으로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했죠. 그래서 되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어떤 그 무전 취식으로 인해서 받는 금전적인 손해 이상의 정신적인 타격이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안 그래도 어려운 상황에 있는 자영업자들의 그 조금만 살아보겠다라고 하는 생존 의지에 대해서 찬물을 끼얹는 대단히 질이 좋지 않은 그런 범죄라고 봅니다. 맞습니다. 경찰에 소환되던 날이 되어서야 두 사람은 사과를 하러 왔다고 합니다. 아유. 저한테 막 사과했을 때도 제가 울먹으면서 얘기했어요. 제가 진짜 당신들 때문에 제가 정말 얼마나 많이 힘들었는지 아십니까? 저희 가게도 내놨습니다. 이제 당신들이 한 건 실수라고 치부할 수 있겠지만 저한테는 실수가 아닙니다. 근데 그 얘기를 하는데 눈물 나더라고요, 제가. 아, 속상해라 진짜. 아이고. 올해 4월 자영업자 대출 규모는 900조를 돌파했고 폐업하는 가게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오프라인에만 있는 줄 알았던 무전 취식, 배달앱이 등장하고 온라인 먹튀 범죄가 생겨났습니다. 비대면으로 이루어진 먹튀를 말하는 건가 봐요. 유산한 언니 시켜주려고 하는데 유산한 언니를 좀 위로해 주려고 음식을 보내려고 하는데 죄송하지만 음식을 받고 제가 계좌 이체해드리면 안 될까요? 배달앱 후불제를 악용한 신종 범죄가 소상공인을 울리고 있습니다. 아, 진짜. 배달앱 먹튀 사건이 연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수원. 사장님은 자신이 피해자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고 합니다. 특이한 주문 요청 사항, 유산한 언니, 본인은 상중이고 배달 후 돈을 준답니다. 뭔가 좀 수상한 것 같아요. 유산한 언니를 위로해 주겠다 뭐라든지 이런 개인 사정을 적는 분들도 계신가요? 처음이었어요. 그런 거는 처음이었고 그다음에 일반적으로는 만약에 계좌이체를 해주신다면 선입금을 하시죠. 장례식장이라 통화가 어렵다. 언니가 유산으로 예민하니 배를 누르지 않을 것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결제는 계좌이체. 배달 완료 후 사진 전송까지 마쳤는데요. 거듭 입금을 요청했지만 어허. 결국 고객과의 연락은 두절됐습니다. 이야. 그럼 지금까지 뭐 돈을 못 받으셨어요? 못 받았죠? 연락도 전혀 없으시고? 예. 이제 제가 또 바보 같은 생각인 게 상중이라고 하니까 보통 3일장 하니까 3일은 기다려 볼까? 아유. 제가 그런 참. 생각을 하다가 기다리다가 계속 차단이 됐고 연락도 없고. 그런데 문제는 동일한 내용의 주문 요청 사항을 한 가게만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보니까 글 뭐 띄어쓰기 지금 다 똑같은 것 같은데요? 이게 복붙 그러죠. 복사해서 붙인 것 같아요. 똑같아요, 그냥 내용이. 제보에 제보를 따라서 동네에 피해를 입었다는 다른 가게들까지 찾아가 봤습니다. 왠지 초범 아닌 것 같은데요? 배달 앱으로 들어온 주문. 자기가 지금 상중이니까 아는 언니, 유산한 언니 있어서 음식을 시켜주려고 하니까요. 죄송하지만 사장님 음식을 받고 제가 계좌 이체해드리면 안 될까요? 똑같아요. 처음에 이쁜 패턴이 마음인 줄 똑같네요. 알았더니 이건 사람 완전히
처음 주문할 때는 공손했던 손님이 입금을 부탁하자 슬슬 미루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고압적인 태도로 돌변합니다. 앉아서 주고 서서 받는 게 돈이라고요? 와, 이거 진짜 심하네요, 이거는. 처음에는 이쁜 마음으로 임신한 언니 이렇게 유산해서 준다고 하더니 나중에는 적반하장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콘설트한테 전화를 했어요. 제가 이렇게 당했으니까 다른 상점도 요새 힘든데 안 당하게끔 막아줬으면 좋겠다. 이분 전화번호가 뜨면 근데 그거는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이런 일을 벌이는 걸까? 배달 주소지로 찾아가 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말씀 좀 여쭤보고 왔습니다. 저 MBC 실화탐구대 이충구 PD라고 하는데요. 남자 혼자 사는 집, 여자는 없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부모는 분명히 유산한 언니 이렇게 해서 여자분인 줄 알았는데. 네. 데이트에서 만나가지고 잠깐 이렇게 동거를 했어요. 그 선생님 모르는 사이에 계속 배달해 주는. 한 거예요, 그렇죠. 분이 와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빠가 보냈고, 엄마가 보냈고, 이모가 보냈고. 다 친척이 보낸 거였지. 저는 알 수가 없죠. 배달 주문이 아니라 부모님이랑 이분이 그분인가 봅니다. 이게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아, 정말. 아휴. 여자는 동네 소상공인은 물론 동거남에게도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보내시니까 이렇게 해서 남친이 고마워서 이렇게 보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럼 지금 선생님하고 이제 새로 잘 해. 그런 거만 나왔죠. 저희도 속이는데 선수예요, 선수. 그러니까 소상공인도 거기 가서 뭐 입만 띄면 거짓말이네요. 남자는 경찰에 연락을 받고서야 동거녀의 정체를 알게 됐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같이 사느냐 같이 있다고 했더니 후결제가 있나요? 네네네. 뭐 배달시키고 이런 돈을 결제 안 하고 뭐 그랬더니 네네. 부정치식으로 소상공인한테 고발을 나가다 그러고 나서 이제 경찰과 같이 왔어요. 네. 집으로 돌아오셨어요. 네. 그때 계시던가요? 있었죠. 저는 이게 그래서 건거해서 데리고 왔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바로 못 데려가더라고요. 저는 이제 질산을 다 이제 나가라고 하셨구나. 그러겠네요. 입금이 안 되면 저희가 안 가야 돼요. 근데 장사가 안 되다 보니 설마 하는 생각이 이제 앞서게 되죠. 예. 매출이 줄더라도 다시는 이제 이런 비슷한 상처를 받고 싶지도 않고 또 이런 실제 그런 상황일 때 사람을 또 의심하고 싶지도 않고 고객을 그래서 그냥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에서 이제 현금 결제는 다 막아버렸습니다. 해명을 듣고자 전화하고 문자를 남겼지만 답이 없었습니다. 상습적인 무전 취식. 경찰은 그녀를 사기죄로 수사 중에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좋았다면 추억이고 나빴다면 경험이다.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코로나19 때문에 하던 사업을 그만두고 배달 음식 전문점을 열게 된 사장님. 오전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사장 경만 씨는 대부분의 시간을 매장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와, 하루에 16시간을 일하시는 거예요? 근데 별로 좀 힘이 없어 보이지 않나요? 포차하다가 슬라임 카페로 바꿔가지고 어린이들 해가지고 12월, 25일 날 저희들이 오픈했거든요. 1월 19일 날 코로나 터져가지고 완전히 막 뭐 4, 5천 이상은 그냥 진짜 그냥 날라가지고. 석 달 만에 4, 5천만 원이 날아가셨어요? 한 달 만에 날라가는 거죠. 한 달 오픈하자마자 싹 다. 한 달 만에. 아유. 기존의 사업 실패를 딛고 야심차게 뛰어든 돈가스 전문점. 배달 전문 음식점의 생명줄인 배달앱. 하지만 배달앱의 허점을 악용하는 먹튀로 골치가 아프다고 합니다. 5월 17일 날 2시쯤에 이제 뭐 도시락이랑 막 우동, 그다음에 냉모밀, 양배추 샐러드 막 이렇게 가지고 여러 가지 시켜 드시거든요. 고객은 후불 결제를 선택해놓고 황당한 행동을 합니다. 카드 만나서 결제라고 했는데 기사님들한테
매장으로 직접 계산하겠다. 그냥 기사님한테 그냥 다이렉트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선 결제를 하면 완불이라고 나오고 만나서 결제할 경우 결제 수단이 표시됩니다. 아니 카드로 결제하기로 했네요. 완불이라는 게 없으면 당연히 돈을 받아야 되는 거죠. 네, 기사님들 어플에도 자기들 대행 어플에도 저거로 떠가 있어요. 카드면 카드, 현금이면 현금 이렇게 했는데 아하. 그날 배달 갔던 기사에게 당시 상황을 물었습니다. 그분이 음식을 전달하신 거예요, 아니면? 뭐가 잘 안 보여서 예. 전화를 했어요. 전화하고 예. 문을 두드렸단 말이에요. 예. 네, 그러니까 이제 문 안 열어주시고 그냥 말로 가게에다 직접 돈 낼 테니까 두고 가시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직접 매장으로 계산할게요 하시는 분들은 제 매장에 전화 드리면 네. 별 문제 없이 넘어갔단 말이에요. 없는 잘 없. 처음이죠. 아, 라이더님도 이건 처음 겪으셨어요? 네. 아. 두 차례나 계좌번호를 보내며 입금을 요청했지만 연락 두절. 야, 근데 자기가 먹은 거에 왜 이렇게 돈을 안 내는 거예요? 이게 사기죄예요, 사기죄. 범죄가 될 수 있어요. 그 사람 근데 저희도 진짜 찾아서 가려고 그랬어요. 찾아가지고 그냥 앞에서 진짜 막 한데 거기에 대한 비용이나 막 소요 그렇죠. 시간이나 이런 게 이제 10시부터 진짜 새벽 2시까지 마치고 가면 집에 가면 3시 반 4시인데 막 거기까지 막 진짜 몇만 원 때문에 시달리기가 귀찮아가지고 아유. 그런데 황당한 사건은 한 번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아, 또 도대체 무슨 일일까요? 바로 다음 날 같은 주소로 또 주문이 온 겁니다. 야, 설마. 그 다음날 제가 휴무였어요. 휴대폰으로 이거 주소지가 떴는데 너무 비슷한 거예요. 비슷해. 네, 어디서 본 것 같은데 내일 가서 확인 한번 해봐야지라고 했는데 이런 상황이 발생했더라고요. 같은 집이더라고요. 야. 주소는 물론 전화번호도 같습니다. 아, 지금 이틀 연속으로 이러는 거예요? 대박이네. 아, 너무하네요, 진짜. 같은 사람이 이렇게 두 분을 같이 진짜 한 매장에 의가 신청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하는 거는 진짜 막 이거는 진짜 저희를 그냥 막 농락하는 것 같기도 하고 진짜 이게 살인이 나는가 봐요, 이런 식으로. 진짜 그 정도의 심정으로 막 일을 못할 정도로 막 손이 떨리더라고요.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최후 통첩까지 했지만 끝끝내 답은 없었습니다. 제가 최종적으로 마지막으로 경찰서 진짜 접수한다. 그런데도 그냥 카톡 읽기만 읽고 그냥 답이 없더라고요. 아.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 주문한 주소로 가봤습니다. 아, 만날 수 있을까요? 저는 어떤 변명할지가 더 궁금해요. 듣고 싶어요. 과연 배달 주문한 사람이 안에 있을까요?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말씀 좀 여쭤봤습니다. 배달 음식 드시고 그 돈 안 내신 것 때문에 한번 여쭤보려고 왔어요. 사정 있으신 거 없어요? 무슨 사정이 있으신가요? 아니, 아니, 그분이 지금 돈 안 들어왔다고 입금이 확인이 안 되더라고요. 아시니까 안 하신 거잖아요. 혹시 사정이 있으신가 해서요. 뭐야 이게? 뭐예요, 지금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잠깐만 말씀 나누시면 안 될까요? 이틀 연속으로 안 주셨지 않습니까? 선생님, 입금한다고 하셨는데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굳게 문을 걸어 잠그고 묵묵부답. 어떤 답도 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 신고를 하러 가서 뭐 피해자 그 진술 조서를 쓰거나 뭐 조사를 받는다거나 하는 그런 과정이 굉장히 좀 복잡하고 시간과 노력과 돈이 많이 소요가 된다. 이런 취약점들을 잘 알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 의한 그 행동이 바로 무전치식으로 악용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일손도 내려놓고 나란히 경찰서를 찾은 부부. 반드시 처벌받아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답니다. 그냥 사기죄로 읽었어? 응.
무전 취식이 소상공인을 울리는 죄질이 나쁜 범죄라는 것을 우리 사회가 같이 알아달라 부탁합니다.